산재 신청이 복잡하고 힘들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산재 신청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 신청을 위한 필수 서류가 있습니다. 산재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서란 서식인데요. 이 서식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산재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서는 선생님들 본인이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의 작성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것인데요. 선생님들의 성명을 쓰시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그리고 휴대전화번호나 집전화번호를 쓰게 됩니다. 그 다음은 재발생 일시를 기재하게 되고요. 채용일자를 기재하게 됩니다. 재발생 일시는 사고성 재해인 경우에는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분까지 기재하는 게 좋고요.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에는 병원에 방문해서 최초 진단을 받았던 날짜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 예를 들면 오전 8시 40분에 출근해서 6시까지 일한다는 걸 기재하면 되고요. 직종은 요양보호사라고 쓰면 됩니다. 아래 칸에 보험가입자, 즉 사업주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이 있는데 이것은 선생님들이 사업주이거나 또는 사업주와의 친인척 관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해당 없음, 해당 없음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사업장 관련 내용과 재해 관련 내용에 대해서 기재하는 부분인데요. 선생님들이 업무상 사고로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인지 근골격계 질환을 포함한 업무상 질병으로 신청을 하는 것인지 출퇴근 재해인지를 체크하는 란이 있고요. 우리가 고용되어 있는 사업장이 어느 사업장인지 사업주 이름은 뭐고 연락처는 뭐고 주소는 어느 곳인지를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사업장 관리번호는 재해자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재할 필요는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발생 경위를 제대로 기재하거나 별지를 사용해서 첨부하는 것입니다. 사고성 경위에 대한 재발생 경위는 경위서 작성은 뒷부분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예정인데 사고인 경우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다가 다치게 되었고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네모칸 안에 간략하게 적어도 됩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에서 산재 신청을 사고성 재해로 할 경우에는 꼼꼼한 재발생 경위서를 작성하는데요. 그 이유는 근로복지공단 조사 담당자가 산재 신청 관련된 재발생 경위서를 참조하는 것만으로도 사고 발생 사실만 확인되면 바로 산재 승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단축시키고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래 칸에는 해당 사고와 관련해서 재해와 관련해서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폭행 등의 사유로 경찰서에 신고된 사실이 있는지 119 소방서에 구조 구급 재난신고를 접수한 사실이 있는지 또 자동차 보험에 사고 신고한 사실이 묻는 란이 있는데요. 해당 사실이 있다면 예를 체크하시고 없다면 아니요를 체크하는데 위 내용을 묻는 것은 산재보상보험법상의 범죄행위 관련해서는
산재 승인이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주나 폭행 등의 범죄 행위에 따른 사고가 아닌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출퇴근 재해인 경우 자동차를 이용해서 또는 자전거나 개인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이동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자동차 보험하고의 이 비용 정산을 위해 확인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기재할 내용은 목격자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목격자가 있는 경우에 목격자 성명과 연락처 그리고 재해자인 선생님들과의 관계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해 발생이나 질병 발생 후에 현재 치료 중인 의료기관에서 쭉 치료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동네 의원에 먼저 갔다가 세부적인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 옮겼는지를 기재하는 란이 있고요. 아랫부분에는 앞선 교육에서 말씀드렸듯이 병원 원무과를 통해서 산재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원무과를 통해서 산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재해자가 병원에다가 그 권한을 위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임하겠는지를 묻는 란이 되겠고요. 이 같은 내용을 쭉 기재한 이후에 업무상 재해 인정 및 요양급여를 신청한다는 란에 신청 일자를 쓰고 이름과 서명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음 기재할 내용은 해당 재해와 관련해서 사업주한테 치료비를 받거나 또는 휴업급여를 받거나 또는 보상금을 수령했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을 확인하는 이유는 사업주한테도 받고 산재보상보험으로도 받게 되면 이중지급 문제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관련된 치료비나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이것을 이중으로 지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내용을 체크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받은 사실이 있으면 받은 사실과 관련 내용을 기재하시면 되고요. 받은 사실이 없다면 아니어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선생님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제공해도 좋을지를 물어보는 건데요.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 치료를 하고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면 작업 환경과 노동 조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재발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확인하고 악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방문하고 치료비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안내 그리고 산재로 장애를 당했을 경우 장학금 신청이나 아니면은 그 창업비용 신청하는 이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서비스 내용들을 안내하기 위해서 동의를 하느냐는 것을 이제 묻는 것이고요. 그리고 산재 치료를 마쳤지만 실제로 산재를 당하면서 충격이 클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 회복을 위해서 건강 회복을 위해서 집중적인 직업 재활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심리 재활이나 직업 재활에 대한 안내를 위해서 선생님들의 개인정보, 예를 들면 이름과 주민번호, 전화번호를 활용해도 되는지를 묻는 조항이니까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를 체크하고 이름 서명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적으로 제출될 서류가 있는데요. 이것은 병원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첫 번째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를 진료한 선생님들을 진료한 의사가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료받은 상병과 관련된 의무기록 사본 전부를 발급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좋은데요. 반드시 제출해야 될 법적 의무는 없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으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고 그리고 자료가 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속한 심사와 승인을 위해서 직접 발급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다가 다쳤는지 병들었는지를 기록한 초진기록지, 이것은 재해가 발생한 후에 처음 갔던 병원의 진찰 기록인데요. 초진기록지, 그리고 진료 경과, 각종 검사 자료나 결과, 수술을 받았다면 수술 기록, 그리고 우리 질병을 확진하기 위해서 촬영했던 엑스레이나 초음파, CT, MRI를 검사한 경우에는 이 영상 사본을 CD로 구워달라고 하면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은 병원에서 발급받으면 되고, 발급 비용은 산재 승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보통 진료 기록지 한 장에 500원씩 받고 영상 사본은 10,000원을 받게 됩니다. 질병 관련된 의료 기록을 발부하는 것은 병원입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발부받기 위해서는 병원 원무과에 가서 선생님들이 직접 말씀을 하시거나 이러이러한 자료를 송부해 달라고 신청한다고 적어서 내시면 됩니다. 산재 신청하게 산재보험 소견서와 초진기록지 등 의무기록 전부와 영상 CD를 발급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디에 가서 발급받으십시오 하고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초진기록지는 다치거나 아니면 질병에 걸려서 맨 처음 갔던 병원에서 발급받게 되고요. 각종 조사와 검사 결과지와 영상 CD는 검사와 조사를 한 상병명을 확진한 병원에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소식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란 소식인데요. 이것은 선생님들이 작성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을 진료한 주치의가 작성하도록 하는 서식입니다. 개괄적인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선생님들의 이름은 뭐고 주민등록번호는 뭐고 재해일자는 어떻게 되고 최초 언제 진료를 개시를 했고 해당 병원에는 언제 도착했는지, 구급차를 타고 왔는지 걸어서 왔는지, 그리고 선생님이 의사 앞에서 진술한 재해 경위의 내용은 뭔지, 그리고 재해를 당해서 병원에 왔을 때 최초 증상은 어땠는지를 기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재 환자인 선생님이 호소하고 있는 증상은 어떤지, 그리고 선생님 몸에 발생한 질병의 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소견은 어떤지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주요 검사는 엑스레이만 찍었는지, CT 촬영도 했는지, MRI 촬영도 했는지, 또 근전도 검사도 했는지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고요. 선생님들이 기존 질환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체크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의 몸에 발생한 이 질병,
전문적인 용어로 상병명과 상병 코드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 S자가 붙는 것은 사고성 재해로 발생된 상병이란 의미고요. M자가 붙는 것은 서서히 장기간에 걸쳐서 누적적으로 발생한 상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까지 선생님들이 알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기재할 내용은 치료를 위해서 입원 치료가 필요한지, 통원 치료가 필요한지, 혹 일하면서 치료를 받아도 되는 것인지,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한 치료 방법에 대한 그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기재를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내용은 선생님들의 치료를 위해서 보통 일상적으로 하는 물리치료만 받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회복과 재활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재활치료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것이고요. 어깨나 허리장애 같은 경우에도 정형외과만 봐서 될 경우도 있지만 신경압박이 심하다든가 하면 신경외과하고 협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진이나 병행진료를 할 필요가 있는지 묻는 것이고요. 한편 사고 당시에 충격으로 인한 이 심리 불안 상태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심리 상담이 필요한지 여부도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만일 우리 의료기관에서 우리 병원에서 선생님들의 치료를 감당하고 이 검사를 담당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타 병원으로 전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원이 혹시 필요한 것인지를 기재토록 하는 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견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이란 것을 확인하고 이 소견서가 발부된 병원이 어디 병원인지, 주소는 어디고 연락처를 기재하는 란이 있고요. 그리고 소견서를 발부한 의사의 이름은 뭐고 의사 번호는 어떻게 되는지를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산업재보상보험 업무상 질병 전문 소견서인데요. 이 전문 소견서는 궁골격계 질병에 대해서 소견을 의사 선생님이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그냥 참고로 이런 서식이 있다는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궁골격계 질병이 주요하게 발생하고 있는 허리 부위와 어깨 부위 관련해서 상병 상태가 어떤지 세부적으로 의사 선생님이 기재하는 것입니다. 허리뼈는 1번에서 5번까지의 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각 뼈와 뼈를 연결하고 있는 이 추간판이란 완충 역할을 하는 완충제가 있고, 그 완충제를 둘러싼 미세한 섬유막 같은 것들이 있는데, 급격하게 충격을 받거나 미세한 충격이 누적되게 되면 이 추간판이 섬유막을 찢고 나와서 탈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환자의 상병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추간판의 상태가 정상인지 또는 섬유막이 부풀어 오른 상태인지, 그리고 탈출이 되어서 파열이 되어서 찢고 나온 상태는 아니지만 돌출된 상태인지를 판단하고요. 이러한 추간판의 이상 상태로 인해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이러한 추간판 탈출이나 파열이 있었을 경우 이게 누적된
부담으로 인해서 탈출된 건지 급격한 충격으로 인해서 탈출했는지의 여부를 세부적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허리의 이상 상태에 대해서 수술이 필요한지 여부를 세부적으로 기재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산재 신청에 있어서 중요하게 준비되고 제출되어야 될 추가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중요한 추가 자료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사고를 당했을 때,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을 포함한 질병에 걸렸을 때 내가 해왔던 환자 돌봄 업무로 인해서 업무상 사유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합니다. 사고성 재해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목격자와 관계인의 진술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고성 재해인 경우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그걸 직접 목격했거나 사고 사실을 들었던 동료나 관리자의 진술서가 아주 중요한 인정의 근거로 채택되게 됩니다. 그래서 목격자나 관계인 진술서가 필요하고요. 근골격계 질병이나 각종 직업병 관련해서도 선생님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일을 하고 있는 동료들이 마찬가지로 목이나 어깨나 허리나 손목에 부담이 있는 일에 종사하고 있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본인들도 아프다는 진술서가 있다면 신체 부담 작업, 근골격계 유발 작업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산재를 판정하는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위원 선생님들은 노동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세부적으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 돌봄 업무를 진행하면서 하는 신체 부담 작업에 대해서 일일이 사진을 찍고 영상을 촬영해서 신체에 어떤 부담이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환자를 부축하거나 침대에 내릴 때 환자의 체중으로 인해서 허리 부담이 되고 그리고 몸이 불편한 자세를 취하게 된다는 사진과 영상 설명이 필요하고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하는 과정에서도 기본적으로 허리 부담이 주어지고 그리고 발목 부담이나 어깨 부담이 주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진과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우리가 요양보호사로 일하기 전에 전 직장에서 근무했던 사업장 그리고 해당 작업에 대한 부담 작업이 있다면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들을 확보해서 제출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현재 내가 일했던 부서와 업무 속에서 만일 근골격계 질환이 아닌 다른 직업병이라면 주요하게 사용했던 화학물질과 원부재료 같은 제품이 어떤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상세적으로 확보해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화면은 목격자나 동료들이 작성하는 진술서의 예시사항인데요. 진술서는 규정된 서식은 없습니다. 다만 아래 항목을 포함해서 작성하면 되는데요. 먼저 이름을 쓰고 연락처와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쓰고 진술을 한 분의 주소를 기재한 후 목격한 내용 그리고 함께 일하면서 겪었던 내용에 대해서 진술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 예시와 같이 사고를 당하는 걸 목격했다고 하면 저는 몇 월 며칠 몇 시경 어느 곳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옆에서 일했던 000이가 설비에 부딪혀 다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후 김영령 대리가 000이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위 진술은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라고 기재하고 몇 년 몇 월 며칠 진술인 누구인지 서명을 하면 되는데요. 우리 동료들께서 진술서를 무턱대고 써달라고 하면 어려움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목격한 내용을 컴퓨터에서 문서로 미리 작성해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미리 작성을 해서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가지고 가셔서 서명과 날인만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효과적으로 진술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서류를 준비하면서 꼭 확인해야 될 자료가 있는데요. 그건 선생님들이 과거에 치료했던 치료 내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이라고 하는데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근로복지공단 제출용이라고 서류를 신청을 하면 10년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왜 확인해야 하냐 그러면요. 산재 신청을 하면 선생님들한테 발생된 이 질병이 어깨나 허리 질병이 개인적으로 발생한 질병인지 업무로 인해서 발생한 질병인지 반드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건강한 몸으로 입사를 해서 부담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 간헐적으로 아프기 시작했고 지금은 제대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 이렇게 증언을 하게 되는데요. 자료에 기술을 하게 되는데 그랬을 경우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 담당자는 선생님들의 치료 내역을 건강보험공단 협조를 통해서 10년치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아픈 게 아니라 7년 전, 8년 전에도 아팠던 적이 있다. 그러면 근로복지공단 조사 담당자나 산재 판정을 담당하고 있는 판정위원회 심의위원들이 이것이 선생님들의 개인 질병일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고 산재 판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반드시 발부받아서 과거에 내가 아팠던 적이 있다면 왜 아팠던 것이고 그리고 치료하고 괜찮아졌다는 내용을 기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요양급여 내역을 발급받으면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부 내역에 보면 2000 몇 년도에 몇 월 며칠에 영령병원에 방문한 적이 있고 회전근개 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았고 영령약국에서 약을 지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듯이 총 10년간의 병원 방문 기록과 투약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면서 산재 신청을 하는 이 관련된 부위의 치료 내역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때 왜 내가 병원에 갔고 며칠간 치료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재발생 경위서에 설명을 하고 일하다가 아팠으면 일하다가 아팠다.
근육 뭉침이 있어서 건강관리 차원에서 갔으면 근육 뭉침 정도였다는 것들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산재를 신청할 때 첨부를 하면 무조건 보탬이 되는, 승인에 도움이 되는 관련 자료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핵심적인 게 119 구조구급 증명서입니다. 선생님들이 사고를 당해서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 119에 신고하면 그만큼 확실한 증명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119 구조구급 증명서는 재해자나 가족이 소방관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기관인 119에서 선생님들이 사고를 당한 현장에 출동하고 구조하고 후송을 했다는 자료는 사고를 당했음을 너무나 명백하게 입증해 줄 수 있는 자료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업재해조사표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사고성 재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30일 내로 사고 발생 원인은 뭐고 재발방지 대책은 어떻게 수립할 것이란 내용을 작성해서 노동부에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회사에 사고와 관련해서 이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했는지를 확인하시고 이것을 발부해 줄 것을 요청해서 산재 첨부 서류로 제출을 하면 이 또한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이 사고를 당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산재를 신청하고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에게 발생한 재해나 질병이 업무로 인해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 입증을 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재발생 경위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데요. 재발생 경위서가 어떻게 구성해서 작성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성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한 재발생 경위서는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내용만으로 충분한데요. 재발생 경위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이유는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들이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을 미리 꼼꼼하게 작성 제출함을 통해서 산재 승인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먼저 선생님들의 인적 사항과 사업장 정보에 대해서 기술하면 되는데요. 나는 이름이 뭐고 주소는 어떻게 되고 주민등록번호는 뭐고 연락처는 어떻다. 그리고 내가 고용되어 있는 센터나 병원은 어디고 주소는 어디고 연락처는 어디다는 걸 기재하면 되고요. 선생님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내용에 대해서 기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재발생 일시 및 장소는 어디였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다가 다쳤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재를 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출근을 하다가 또는 환자 집으로 방문하기 위해서 차량을 운전 중 교통사고를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당했다 이렇게 기재를 하셔도 되고요. 환자를 씻기기 위해서 침대에서 부축해 내리던 중 허리를 삐끗했다는 식으로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의학적 소견은 선생님들이 다친 이후에 방문한 병원에서 발부한 진단서를 보고 적어 넣으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요추부 염자다, 추간판 탈출증이다,
이렇게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작성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통해서 맺은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산재가 조속히 인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으면 되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면 되는데요. 필요한 증거자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119 구조 구급 증명원이나 산재 발생 보고서, 사고에 대한 목격자나 사고 사실을 알린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로부터 진술서를 받은 것을 첨부를 하시면 되고, 마지막에 몇 년 몇 월 며칠에 선생님들이 신청하는지를 쓰고 서명 날인하면 그것으로 완료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질병에 대한 재발생 경위서는 좀 꼼꼼하게 잘 준비해서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가급적이면 노동조합 안전보건 담당자나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하면 잘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재해자 인적사항과 사업장 정보는 사고성 재해, 재발생 경위서 작성과 동일하고요. 재발생 일시 및 장소는 우리가 허리가 아팠든 어깨가 아팠든지 간에 병원에 가서 처음 진단을 받은 날짜를 재발생 일시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선생님들이 수행하고 있는 현재 담당 업무를 꼼꼼하게 기재를 하시는 건데요. 환자 돌봄 업무를 하면서 환자의 기저귀를 갈고 환자를 침대에서 내리고 아니면 몸 위치를 변경시키고 환자를 부축해서 산보를 하고, 그리고 미용실에 가거나 시장을 갈 때, 그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요리하고 하는 각각의 업무를 기재하셔야 되고요. 그 업무 중에 해당 질병이 발생한 허리나 어깨나 손목 부위에 부담이 가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사진을 촬영하시고요. 작업하는 장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붙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양보호 업무를 하시기 전에 우리가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노동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과거에 회사에 소속돼서 진행했던 업무 중에서 허리에 부담이 되거나 우리 신체에 발생한 이러한 질병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을 하셨다면 그 내용도 같이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평소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을 기재를 하는데요. 내가 바쁜 와중이지만 정기적으로 산보를 하거나 운동을 했다는 내용을 기재하시고 특별한 건강상의 이상이 없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해당 질병 관련해서 우리가 진료를 하고 진단을 받았던 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이다, 요추부 염자다, 아니면 회전근개 파열이다, 아니면 어깨 부위 충돌 증후군이다 하는 의학적인 소견을 기재해 주시면 되시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수년에서 수십 년간에 걸쳐서 진행해온 요양보호 업무로 인해서 해당 부위에 질병이 발생했으니 산재로 승인해서 마음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이렇게 쓰면 충분하고요. 증거자료가 있으면 증거자료를 첨부하면 되는데, 증거자료는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 동영상, 그리고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료들이 나도 요양보호 업무를 하고 있는데 당장 치료가 들어갈 정도는 아니지만 나도 어깨가 아프다, 나도 허리가 아프다, 이러한 내용을 진술서를 받아서 첨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 년, 몇 월, 며칠 신청인 누가 신청한다는 것을 기재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사고성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발생 경위서를 작성하는 실습을 해보는 시간인데요. 선생님들을 모시고 사고 사례를 말씀드리고 직접 작성해 보는 게 가장 보탬이 되는 방법인데, 선생님들을 한자리에 모실 수 없어서 선생님들이 집에서 종이와 펜을 준비를 해서 재발생 경위서를 한번 작성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고 사례는 서울 종로에 있는 다 낫는다 요양원에서 근무하셨던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무릎을 다쳤던 사례인데요. 입사일은 2000년 1월 1일이고 담당하는 업무는 선생님들과 같은 요양보호 업무이고요. 근무 시간은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8시간 동안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다쳐서 방문했던 병원은 초이스 병원이란 곳입니다. 이 사고가 발생했던 재해자의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19년 10월 21일 9시 40분경에 작업장에서 일하다가 3층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계단을 오르다가 발이 계단에 걸리면서 앞으로 넘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측 무릎 부위가 바닥에 부딪히면서 무릎 부위에 허물이 벗겨지고 피가 나고 통증이 유발되었습니다. 다친 이후 10월 23일까지 호전되기를 바랐으나 무릎 통증이 심하게 유발됐고 심하게 부어올라서 회사 관계자와 함께 2019년 10월 24일 종로에 위치한 초이스 병원에서 1차 진료를 받고 11월 25일 2차 진료 후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산재 신청을 하게 된 사례입니다. 선생님들이 작성한 걸 일일이 검토하면서 빠진 부분과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체킹을 해주고 검사를 하면 좋은데 뵐 수가 없어서 제가 작성한 모범 답안을 선생님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발생 경위서에는 재해자 인적 사항을 작성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름은 김영영이고 주민등록번호는 0000000000 그리고 주소는 서울시 영영구 영영로 영영번지, 연락처는 010-0000-0000 그리고 입사일은 2000년 1월 1일이고 근무 시간은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8시간 근무, 그리고 담당 업무는 환자 돌봄 업무로 기재를 해주십니다. 사업장 정보는 사업장 다 낫는다 요양원, 업종 요양보호,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영로 영영, 연락처 010-0000-0000으로 쓰시면 되고요. 재해자의 업무 내용은 선생님들과 같은 신청인 김영영은 2000년 1월 1일에 서울 종로 소재 다 낫는다 요양원에 입사하여 재발생인 이전까지 환자 돌봄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라고 쓰면 되고요. 재발생 일시 및 장소는 2019년 10월 21일 9시 40분경 요양원 3층 계단이라 쓰시면 됩니다. 재발생 경위는 제가 말씀드렸던 경위를 그대로 작성하면 되는데요. 신청인 김영영은 2019년 10월 21일 9시 40분경 요양원에서 일하면서 환자 기저귀를 가져오기 위해 3층으로 올라가던 중 올라가던 계단에 마지막 계단에 발이 걸리면서
앞으로 넘어져 피부가 벗겨지고 심하게 통증을 느꼈으나 10월 23일까지 통증을 참으며 낫기를 기다렸으나 무릎 쪽 통증이 심하게 유발되고 붓기가 심해서 2019년 10월 24일 회사 관계자와 함께 종로에 위치한 초이스 병원에 내원하여 1차 진료를 받고 우측 슬관절 좌상 및 염좌로 진단받았고 10월 25일 2차 진료 후 산재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의학적 소견은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진단한 진단의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발병일은 언제였고 진단일은 언제였고 진단명은 뭐다. 우측 슬관절 좌상 및 염좌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기재한 대로 상기 환자는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발생한 슬관절 부종으로 시행한 자기 공명 검사 결과, 자기 공명 검사는 MRI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상병명으로 진단된 차로 본원에서 보존적 치료 중인 환자분으로 진단일로부터 약 3주간의 안전가료 및 치료를 요합니다. 추후 재진을 요함. 진단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기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결론은 신청령, 김영령은 근무시간 내 사업장 내에서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업무 수행 중의 사고에 따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사고로 다친 업무상 사고가 분명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가 마음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먼저 목격자가 있으면 목격자 진술서, 직접 목격자가 없다면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달했던 관리자나 동료의 진술서를 받아 첨부하면 되고요. 그리고 초이스 병원 진단서를 첨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2019년 10월 25일 신청인 김영령 근로복지공단 귀하 이렇게 기재해서 산재 요양급여 신청서에 첨부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목격자 진술서 예시문인데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기재를 해서 자제분들이나 직접 타이핑을 해서 목격자분이 이름을 적고 서명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소속 다낫는다 요양원, 성명 박영영, 연락처 000-0000-0000 쓰시면 되고요. 사고 발생 이후에 들었던 바를 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2019년 10월 21일 9시 40분경 김영영이 3층 마지막 계단을 올라오는 순간에 발이 걸리면서 앞으로 넘어지는 순간을 보게 되었고 무릎 부위가 허물이 벗겨지고 심한 통증으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목격하였음. 또는 다친 부위를 확인할 수 있었음. 이런 형태로 목격자 진술서를 기술해서 서명 날인을 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 선생님들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몸에 질병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산재 신청 준비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긴 시간 동안 영상 보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산재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으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동료나 주변 이웃들을 보면 이러한 내용으로 산재 신청을 준비하고 신청하면 부담없이 치료받고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여나 산재 신청 관련해서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중간에 설명드렸던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에서 선생님들을 도와줄 수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저는 금속노조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세민 노동안전보건실장이라고 하고요. 관련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